그러니까 이재명이 상당히 딜레마에 빠졌거든. 예. 여태까지 다 방탄 쳤단 말이야.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것도 검찰의 보복수사고 기획수사다. 임팩트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당의 위기로 가거든. 그렇죠. 그럼 이게 단지 송영길 캠프만의 문제라 당 전체의 문제거든. 예. 아마도 내가 거기 나간 것 자체가 이거 다 알고 나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뭐 지가 무슨 대선 후보야 끝난다고 예. 지금 나가가지고 그런 짓을 하게. 영원히 도망다니기 힘들지 않겠어요? 예. 스스로 탈당을 하고 아마 강요를 하거나. 예. 현 대표 전 대표 다 리스크에 지금 까딱하면 현 대표 전 대표 다 들어가게 생겼어. 교수님 22일 이번 오는 토요일 이 송영길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당에서는 조기 귀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사 받아라. 수사에 이거 어떻게든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귀국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상당히 딜레마에 빠졌거든. 예, 여태까지 다 방탄 쳤단 말이야. 예, 그렇잖아요. 노무현도 방탄 치고 그러네요. 자기도 방탄 쳤잖아. 예. 그러니까 처음에도 그런데 얘만 너 막 가서 수사받아 이러면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기잖아. 아, 이제까지 다 검찰의 그 정치적 수사, 정치 보복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일치되네요. 이렇게 딱 칠래니까 좀 찝찝하지.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 이것도 검찰의 보복 수사고 기획 수사다. 음. 그러면서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아니 이정근이가 기소된 게 작년 10월인데 예. 왜 이 사건을 이제 터뜨리느냐. 결국은 기획 수사다. 예. 지금 뭐 이제 지지율 떨어지니까 만약에서 또 한 기획 수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하다가 예. 이게 분위기를 딱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아, 녹취록도 나오고. 그다음에 JTBC에서 녹취록을 다 틀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틀어주는데 여기서 그 생 목소리가 나오거든. 아. 그건 그냥 전원하고 달라요. 이게 신문의 기사로 이게 기사에 인용 말풍선이 가지고 아니죠. 말풍선으로 해가지고 하는 예. 게 아니라 음성을 딱 오빠가 들어보면 나오죠. 오빠 나오고 아. 딱 하면 이거는 임팩트가 엄청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하하.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건 거죠. 예. 송영길한테 전화를 걸러가지고 30분을 통화를 했는데 사실 합의를 못 본 것 같아요. 아. 자, 이 대목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 시점입니다. 2021년 바로 민주당 대선 경선이 있었던 그 시점에 송영길 전 대표는 이런 돈봉투 와중에 일단 검찰 수사가 맞다면요. 돈봉투 와중에 가까스로 당대표가 됩니다. 박빙으로 이겼죠. 예. 그리고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관리하면서 일각에서 이재명 후보 말고 다른 후보들 쪽이었었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대표한테 잘해주는 거 같냐? 이재명 대표만 감싸고 도는 거 같냐? 이런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네. 그리고 급기야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패배한 이재명 후보에게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순순히 물려주고 본인은 당선되기가 힘들다고 거의 예상되는 서울에 출마를 합니다. 교수님,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고 보긴 어렵지 그렇죠. 않을까요? 이게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사실 홍영표가 그 당시에는 뭐로 인식이 됐냐면 친문으로 인식이 됐어요. 아하. 친문으로 예. 인식이 됐고 송영길은 사실 약간 비문으로 약간 인식이 됐고 그러니까 송영길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붙으면서 이들이 네. 들어가서 이게 당 대표가 돼서 이재명이 이제 그 뭐랄까 그 민주당의 이제 대선 후보까지 예.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아하. 있고 그 당시만 해도 그게 박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생각보다 이 돈 안 뿌려졌으면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아. 그리고 박빙 0.57인가 그렇거든요. 0.57%. 예. 대선 격차보다도 적었습니다. 더 적었어요. 글쎄 만약에 그 바뀌었다라고 하면 민주당의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뭐 송영길 그 후에도 이제 하는 행보를 보게 되면 예. 지역구 물려줬죠. 그다음에 자기는 서울시장 나갔고 예.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결국은 프랑스 파리로 가고요. 그러니까 지역구 물려주고 그다음에 한 건 사실 당 대표 물려준 거거든요. 예. 당 대표까지 물려주고 파리로 가버렸다는 거죠. 아.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예. 아직 남은 게 뭐냐면은 이정근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자기가 뭘 하면 로비스트를 자처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3만 건 중에서 5천 건 분석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지금 예. 2만 5천 건 중에서 이번 거에 좀 나와갔는데 아.
그 안에 또 뭐가 더 들어있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문제는 뭐냐면 이 돈 봉투 말고 다른 식으로 또 전달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하하.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자랑하잖아. 난 내가 로비스트인가 봐 이러면서 바깥에서 돈 끌어가지고 이정건입니다. 당에다가 뿌리는데 굉장히 특화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이 사람이 또 어떤 방식으로 또 다른 돈 봉투 외에 다른 것을 했을지도 아직 몰라요. 벌써 네. 이전에 또 불미스러운 금전 수수 의혹이 있었고 처벌을 또 맞죠. 노웅래 건 이번 건 말고 선고를 받았고요. 네. 또 나올지 모른다는 네. 거죠. 그게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정치자금법 위반이잖아요. 예. 근데 아니 이 사람들 돈 줄 때 그냥 줬겠어.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고 혹시 그 대가성이 있다면 사실 뇌물죄로 또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사실은 더 큰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 개인 리스크에 급급하다가 현 대표 전 대표 다 리스크예요 지금. 일찍 까딱하면 현 대표 전 대표 다 들어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 이재명은 뭐라냐? 네가 들어와서 네가 책임져라. 예. 네가 딱 책임지고 네가 알고 떨어져라.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를 좀 하고 싶은 거야. 예. 왜냐? 이게 지금 당의 위기로 가거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송영길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까놓고 얘기를 하면 송영길뿐 아니라 또 예. 홍익표고 그 송영길은 또 홍영표. 그 네. 당시에 뭐냐 홍익표고 송영길은 그 당시에 또 대표까지 됐단 말이야. 예. 그럼 이게 단지 송영길 캠프만의 문제라 당 전체의 문제거든. 예. 이렇게 번질 수가 있으니까 빨리 네가 들어와서 네가 수습해라. 우리는 모른 척할게. 그럼 들어와 줘야 되는데 예. 송영길은 딱 들어갈 생각이 없는 거야. 아마도 내가 거기 나간 것 자체가 예. 바깥에 나간 것 자체가 예. 이거 다 알고 나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 뭐 나가서 뭐 해요 지금. 예. 지금 정황상으로는 2021년 4월 5월에 있었던 일을 모를 리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첩보를 들었겠지. 예. 이렇게 계속 그 부분이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음. 그다음에 이정근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자기는 알겠지. 예. 라고 하니까 이제 바깥으로 딱 튀어버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지가 무슨 대선 후보야. 끝난 다음에 예. 지금 나가가지고 그런 짓을 하게. 아. 왜 지금 한가게 외우할 땐가? 그다음에 7월까지 있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들어올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했냐 공식 입장은 나는 한 일이 없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할 얘기가 없다 이거예요. 예. 30분 동안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설득에 실패한 거고 22일에 예.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이제 또 자기 버전의 뭐 변명을 드러났겠죠. 정치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다. 네, 그 들어올 생각이면 그냥 들어오면 되잖아. 예. 22일 날 한다는 건 사실 안 들어올 확률이 커요. 요즘 뭐 자기가 들어갈 수 없는 이유로 말하겠죠. 빨리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올 이유는 없다. 그렇죠. 빨리 들어올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스스로 탈당하라라고 이제 권유를 할 송영길 겁니다. 전 대표에게. 그 스스로 탈당하라고 아마 강요를 하거나 예. 강권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리스크를 갖다 계속 안고 갈 수가 없거든. 예. 생각해봐요. 그 현직 대표도 지금 현 대표도 앉아가지고 리스크가 있는데. 뭐 리스크가 잔뜩 있는데 이게 전 대표까지 더블 대표 리스크란 말이에요. 예. 다 더블 리스크네요. 그렇죠. 이거는 당으로서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나는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네가 빨리 들어와서 조사받고 네 선에서 개인적 선에서 네가 책임져라. 예. 그다음에 당 선을 끊어야 된다. 근데 저쪽에서 안 들어오겠다, 버티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탈당 권유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가 끝까지 탈당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예. 또 난감해지겠죠. 그렇다고 이거 뭐 출당을 시킬 거야 어쩔 거야.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상황. 송영길 전 대표의 운명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좌우될 송영길한테 수밖에 막 이렇게 송영길한테 막 그렇게 매정하게 대하면은 예. 그 전에 자기들의 그 온정주의적 태도는 뭐야? 아니 노웅래 사건이나 이번 사건이나 같은 이정근 예. 계획서 나온 거 아니야 결국은? 네. 근데 노웅래 건이 더 크죠. 그건 뇌물죄거든. 정치자금법이 그건 아니라. 돈 봉투가 아니라 돈 다발입니다. 돈 다발이고 뇌물죄란 말이야. 예. 근데 그걸 가지고도 방탄을 쳤는데 아니 이거는 뭐 관행적으로 좀 준 건데 이걸 왜 방탄을 안 쳐줘? 이렇게 나오면서 버텨버리면 송영길이가 그럼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이제 예, 통탄스럽습니다. 벌어지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민주당이 자체 조사하겠다라고 한 거야 이재명이가. 예. 일단 사과는 일단 해놓고. 예. 그다음에- 자체 조사도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 조사 할 수가 없지. 아하. 아니 돈 받은 놈들이 가지고 너 받았어 그러면 안 받았다 그러지 받았다고 하겠어요? 예. 그게 애들이 뭐 줄이를 틀 거야 아니면 거꾸로 매달아서 물고문을 할 거야 뭘 할 거야 할 수가 솔직히- 없는 거지. 내가 말하는 게 이런 태도예요. 아. 아니 뭐 대표고 노웅래고 간에
때문에 그냥 수사기관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하면 예. 될 걸 가지고 아. 방탄을 치고 뭐 정치복이니 법복이니 정치 검찰이니 뭐 야당 이따 탄압이니. 얘기를 야당 탄압이니 이따 얘기를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예. 이게 3번 반복되니까 국민들이 이제 꼭지 확 돌아버린 거예요. 교수님 여기서 제가 본능적으로 너무 궁금한데 아니 근데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면 나름 개인도 영향력이 있는데 이런 300만 원에 좌지우지 됩니까? 아니 300만 원 돈 봉투 받은 걸로 자기의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좌지우지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예. 아닌 것 같고 아마도 그 경합 지역 있잖아요. 예. 경합 지역이나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서 아무래도 그런데 뭐 이게 뭐 결정적인 건 아니다 하더라도 예. 그렇잖아요. 돈 받은 거랑 안 받은 거랑 다르지. 아. 근데 이것이 진짜 결정적이었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할 수 없어도 예. 아니 아무 소용이 없으면 돈을 왜 뿌려? 네. 소용 효과가 있다는 얘기거든. 아. 효과가 있으니까 뿌리는 거겠죠. 그래서 예.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 야, 그 300만 원에 지지 후보로 바빠? 근데 막 예를 들어 예. 이놈 찍을까 저놈 찍을까? 근데 네. 터졌어. 그럼 누구 찍겠어? 저놈 찍는 거죠. 어차피 찍을 놈들은 정해져 있거든. 저쪽 찍을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이쪽 예. 찍을 사람 정해져 있고 문제는 만약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 중에서 특히 호남하고 수도권 네. 이러면은 이제 정해지는 거죠. 예. 그럼 그쪽으로 이제 돈을 뿌려 보는 거죠. 네.